정말 내가 너무 팍팍하게 구는 건가? 하지만 곧 스스로에게 되물었죠. 호텔비 200만 원 아끼려 들다니 진짜 미거 아닌가?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내 집이란 단순히 잠만 자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이미 비용을 들여 마련해 놓은 자산이라는 점. 호텔비를 아끼기 위해 내 집을 공유한다는 건 그만큼 여행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무턱대고 내 집을 내어주는 일과 내 집을 경제적 가치로 활용하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나만의 일본 자취방을 어떻게 하면 호텔비 200만 원을 아끼는 절약 수단으로 바꿀 수 있는지 내 집을 찾아서 구독자분들은 에어비앤비를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경계와 매너는 무엇인지까지요. 먼저 호텔비와 내 집 사용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도쿄 중심가 중급 호텔 1박 평균 요금은 15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5만 원 정도 합니다. 보름을 묵으면 단순 계산으로 225만 엔, 그러니까 약 225만 원이 드는 셈이죠. 반면 저는 이미 월세 계약을 해놓고 있으니 추가로 드는 비용은 청소비나 관리비 정도입니다. 만약 청소 비용을 한 번에 3만 엔, 약 3만 원 정도 청구하고 하루 청소로 처리한다면 보름 동안 3만 원씩 5박 45만 원 정도가 추가 비용이 될 거예요. 그럼 200만 원이 넘는 호텔비 절감 효과가 바로 실현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내 방을 무책임하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을 유료로 단기 임대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입니다. 에어비앤비처럼 플랫폼을 이용하면 신뢰할 수 있는 게스트를 선별할 수 있고, 간단한 규칙을 정해놓으면 내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수익을 얻을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내 집을 직접 관리하기란 쉽지 않겠죠. 그렇다면 세탁기 사용이나 욕실 청소같이 간단한 집 관리 업무를 대신 맡아줄 현지 매니저를 구하거나 신뢰할 만한 지인에게 소정의 관리비를 지불하고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는 외국인 호스트를 돕는 매니지먼트 업체도 꽤 있으니 비용을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집이 나의 안전지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약 전에는 반드시 숙박 동의서나 간단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서에는 숙박 기간, 인원, 금지 사항, 파티 금지, 애완동물 불가 등 청소 비용 및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제로 내 집을 활용해 예약을 받고 여행 경비를 절감하는 과정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에어비앤비에 예약 가능 일정을 올리고 청소비 3만 엔, 보증금 10만 엔, 숙박 기간 15일, 2인까지 허용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여기서 에어비앤비의 시스템을 잘 모르는 손님들이 간과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건 바로 2인 숙소인 집에 집주인 동의 없이 3인이 숙박을 했는데 그 집에 CCTV가 있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호스트가 증거자료를 에어비앤비에 제출하면 추가 비용을 에어비앤비로부터 받을 수 있고 손님은 페널티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튼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면 하루 이틀 지나지 않아 예약 요청이 들어오고 호스트 리뷰가 좋은 게스트여서 바로 확정할 수 있죠. 예약금과 보증금, 청소비까지 합해 첫 예약으로 13만 엔, 약 13만 원이 제 계좌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 돈은 제 출국 전날까지 미리 정산받아 보름간 쓰고 나면 호텔비 200만 원, 상당의 절약 효과를 내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발 상황도 분명 생길 수 있습니다. 예약한 게스트가 약속을 어길 수 있고 과도한 전기가스 사용으로 내 공과금이 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리 공용 전기가스 사용량 예상치를 계산해두고 초과분은 게스트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두는 겁니다. 세탁기나 냉장고 사용도 마찬가지로 제한을 걸거나 추가 사용 시 소정의 비용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또 한 가지 팁은 예약 전에 간단한 비대면 체크인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도어락을 설치해 예약 기간에만 작동하는 일회용 키 코드를 발급하면 열쇠 분실이나 복제 위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국 전이나 귀국 후에 집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두면 혹시 모를 분쟁 상황에도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단순히 새언니가 부탁해서 내 집을 빌려줬다가 아니라
내 집을 활용해 여행 경비를 아끼고 동시에 수익을 챙겼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호텔비 200만 원을 통째로 절약했을 뿐 아니라 보증금 일부와 청소비를 더해 급여 외의 부수입을 만드는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방식을 선호하는 건 아닐 겁니다. 내 공간에 누군가 모르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걸 꺼리는 분이 대부분일 테고 해외에 있는 집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은 일부 공간만 임대하거나 전문 매니지먼트 업체를 통해 풀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내 부담을 줄이면서도 절약 효과를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조금 불편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돈이 된다는 점, 내 집이 그저 사는 공간이 아니라 돈을 절약하고 부가적인 수익을 올리는 자산이라는 관점,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하지 않나요? 내 집을 그냥 놔두고 월세만 내는 것도 아깝고 여행 갈 때마다 비싼 호텔비에 눈물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내 집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부동산 여행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